다시 K월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픽을 보시면요. KBS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고요. 또 밑에 보시는 이 그래픽은 같은 기간에 SNS와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에서 후보들에 대한 언급량을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배 수장님, 먼저 이 온라인상에서 언급이 많다는 것과 또 후보들의 지지율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대선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판세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네. 그때마다 부정적인 것이 또는 긍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지지율도 변했는데 네. 어떤 긍정적이었던 영향인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인지 아래 네. 이 파란 색깔은 이재명 후보, 붉은 색깔은 윤석열 후보 영향을 많이 미쳤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몇 가지 변곡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시작을 해본 이후로요. 네. 벌어져 있던 지지도 차가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11월 달부터 갑자기 초접전으로 확 좁혀졌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바로 이준석 대표의 자맹 파동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유난히 사람과 관련된 영향이 많았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 이런 변수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어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또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좀 유지되는 네. 결과로 나타나면서 비슷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또 12월쯤 되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격차가 또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이 12월 하순부터 1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또 2차 또 파동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었고 네. 이때 붉은색 빅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올라가 있네요. 네, 역시 이런 악재는 또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과 논란도 아. 가중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결과로 나타났던 때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격차가 꽤 벌어졌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어떤 점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또 1월 6일 날 가까스로 또 갈등이 봉합됐고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1월 16일 경에 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아킬레스건이 되거나 타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이 회복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이렇처럼 이 빅데이터 양 자체는 또 상당히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많은 변화가 좀 네. 있었는데요. 또 올해 들어서 2월이 지나고부터는 지지율이 좀 벌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생기다 또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량이 좀 많이 튀어오르는 부분을 보면은 단일화 이슈가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붉은색도 볼 수 있고 또 푸른색의 빅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2월 중하순부터 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던 바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습니다. 네네. 이때 단일화의 무게중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또 출구조사를 보면은 단일화 이후에 네. 공표 금지 기간 동안의 표심도 상당히 변했다는 것도 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월이었습니다.